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명진 변호사 채널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면요. 양육권 변경 청구에 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딸려오는 청구들이 친권 양육자 지정, 그리고 뭐 양육비 관련되는 내용 당연히 심리를 하게 되죠, 법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육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양육자는 지정이 돼야지 우리가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시에 어쨌든 재산 분할을 오히려 문제를 미뤄두시더라도 양육권, 친권, 누구로 지정할까? 이 문제는 미뤄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실 때도 당연히 지정을 협의하셔서 누구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두시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는 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소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수시로 바꿔 버리는 게 아이들의 복리와 정서 발달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법원도 아이가 현재 지금 지내고 있는 양육 환경이 아이의 복리를 정말 저해하고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친아빠 혹은 친엄마의 밑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정말 아이에게 불행한 일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둔다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의뢰를 이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랑 머지않은 장래에 살림을 차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양육권은 저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만으로는 아이의 복리를 저해야 한다. 이렇게 확언할 수가 없는 사유들이에요. 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이가 정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아무도 데리러 오지도 않고 데려다 주지도 않고 아이가 정말 방치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아이가 간식이나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것도 싸주지도 않고 뭐 도시락도 매일 곰팡이 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당연히 증거로 남기셔서 아이의 복리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양육권 변경 청구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우리가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저희가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경험을 하나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안타까운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육권 변경 청구 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선택하신 변호사님과 끝까지 잘 의논해보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계신 분도 아니고 저기 저 먼 지방에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저를 찾아오셔서 양육권 변경 청구를 의뢰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양육권 변경 청구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뢰인이 또 유치원 교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아이 아빠랑 지내고 있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아이 아빠는 이미 이제 다른 분과 살림을 차렸고 그리고 아이는 조부모님 집에 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옆에 가까이 있는데 매일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조부모님이랑 있는 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기타 제가 밝히지 못하는 다른 특수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양육권 변경 청구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뢰인한테 먼 지역이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 결혼을 새로 하신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그냥 다른 여자분과 같이 새로운 거처를 구해서 지내고 있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엄마한테 양육권을 변경시키지는 못하고 아이가 지금 있는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히려 정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오히려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지만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는 게 나중에 내 아이한테 나는 떳떳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또 아이 환경이 또 더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면 또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양육권 변경 청구를 의뢰드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양육권 변경 청구 너무 섣부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실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저 사람이 요구해 주는 거를 모두 다 들어주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혼만을 원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남편의 폭언이나 폭행 같은 거에 시달리다가 아이 양육권만 나한테 넘기면 이혼을 하겠다 라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실 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친권이 너무 마음에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더 변호사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해보신다든지, 왜냐하면 나중에 양육권 다시 변경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처음부터 내가 양육권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게 논의해보신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사랑하는 내 아이를 상대방 배우자한테 보낼 생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셨겠어요. 네. 다 이해는 되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난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법률 상담 꼭 받으셔서 변호사님한테 의뢰하셔서 진행하시면 사실 더 확실하고 깔끔하고요.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